안녕하세요. 정수영입니다. 오늘은 4주차 사장, 연산자와 if 조건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에서는 연산자와 연산자의 우선순위, 그리고 연산자의 결합 방식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연산의 결과를 적용을 해서 if문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장을 마치면 프로그래밍의 간단한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용자에게 생년월일을 입력받아서 현재 연도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날짜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데이터 타임이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import 데이터 모듈을 사용하는데요. 어, 우리가 알아낸 현재 날짜에 있어서 연도를 추출해 낼 때 입력된 생년월일에서 현재 연도를 빼면 사용자의 나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f문을 이용을 해서 현재 나이가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데어문은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되는 필수 기능입니다. 자, import 데이터, 그 프린트 어서 오세요. 어, 이 입력을 받기 위해서 유저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명을 입력하세요. 유저네임을 입력하고, 그리고 입력된 성명을 출력하기 위해서 프린트 %s님에서 입력받은 유저네임을 화면에 출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입력하고요. 어, 생년을 입력받습니다. first year 해서 입력받은, 즉 생년을 입력하세요. 입력받은 거를 정수형으로 받아서 first year에 넣고, 그다음에 현재 어, 날짜를 찾아내기 위해서 str today, 그래서 데이터 타임, 데이터 데이 해서 날짜를 추출해냅니다. 그리고 str today에서 split,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거를 잘라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인티지로 받아들여서 now years에 저장을 합니다. 이때 숫자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인티지형으로 함수를 변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도에서 생년을 빼면 나이가 추출되는 거죠. 그래서 now years에서 first years 빼면 age, 나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님의 몇 년도는 현재 몇 세입니다. 라는 게 이제 화면에 출력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어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19세 이하이면 미성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 성년이다 할 때 사용되는 게 이 if문입니다. 땡땡 이 콜론이 의미하는 게 바로 if문에서의 새로운 기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런의 런 모듈 여기 오른쪽에 나옵니다. 어서 오세요. 성명을 입력하세요. 수경 생년월일 생년을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정수경님은 2025년 현재 52세입니다. 정수경님은 성년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문을 이용해서 성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의 시초는 계산기입니다. 어, 우리가 연산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죠. 연산자 단원에서 중요한 것은 연산자의 우선순위와 연산의 결합 방식입니다. 항과 항 사이에 연산자가 있고, 그래서 연산자를 제외한 거를 비연산자라고 합니다. 이런 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두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두식, 항과 항을 연결시켜주는 항, 비연산자, 그 다음에 어떤 계산을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을 연산자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연산 처리는 식들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식들의 처리 결과값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산술 연산자입니다. 산술 연산은 대표적으로 사칙 연산을 말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칙 연산은 연산자 중에서 비교적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산술 연산을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를 10% 인상한다거나 1년치 월급과 보너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산술 연산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산술 연산에서 다음과 같은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산술 연산은 변수와 변수를 연산하기도 하고 변수와 상수를 연산하기도 합니다. 또 상수와 상수를 연산을 해서
그 결과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산자의 이름을 보면 더하기 변수 a에다가 10을 더하는 거고요. 빼기는 기호 -a -10 변수 a에 10을 빼는 거고, 곱하기 a에다가 10을 곱해라 변수 a에 10을 곱하는 겁니다. 나누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실수 나눗셈이라고 합니다. a 나누기 3은 파이썬에서는 나누기 연산자가 크게는 두 종류, 나머지 연산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변수 a에다가 나누기를 3으로 나눈 몫을 결과로 사용을 합니다. 이때 결과의 형식은 소수점이 있는 실수형 데이터이고, 슬래시가 두 개 있는 연산자는 파이썬에서 3에서는 추가된 연산자인데, 변수 a를 3으로 나눈 몫을 결과로 사용합니다. 이때 결과의 형식은 소수점이 없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이 나머지 연산자는 퍼센트 연산자라고 부르고, a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결과값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의 실습 예제는 간단하게 나누기에서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a를 20에 a에다가는 20을 집어넣고 a에다가 10을 더해서 리절트라고 하는 결과값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럼 30이 되겠죠. 더하기 결과 30 이렇게 나옵니다. 빼기는 a에서 10을 빼라. a가 지금 30이죠. 그리고 빼기 결과 리절트. 그러면 빼기 결과가 10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a가 변화된 게 아니죠. 30으로 변화된 게 아니고 20이죠. 리절트가 30이죠. 그래서 10이 나올 거고요. 곱하기는 a에 곱하기 10을 해라. a가 지금 20입니다. 10을 곱하니까 2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 연산입니다. a 10입니다. 20이죠. 20에서 3을 나누면 6.66667 이렇게 되고 실수형이 되고요. 나누기 두 개는 6 이렇게 반올림이 아니라 덜임에 해당이 됩니다. 정수에 해당되는 정수값만 나오고요. 나머지 연산자 20을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결과 2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 연산자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판기에 5만 원권을 넣고 물건을 구매를 하고 나머지 잔돈을 계산을 할 때 1만 원권, 5천 원권, 1천 원권 이런 지폐가 각각 몇 개인지, 그리고 동전이 몇 개인지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한다면 나머지 연산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또 전체 시간을 초 단위로 입력을 받아서 몇 시간, 몇 분, 몇 초인지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현을 할 경우에도 이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하는 게 편리합니다. 이렇게 나머지 연산자에 대해서 봤고요. 이런 전반적인 이 산술 연산, 바로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 예를 한번 봤습니다. 나누기 연산에는 두 종류가 있고, 사칙 연산에 더하기 빼기보다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가 우선순위가 높다는 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특징입니다. 다음은 비교 연산자입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배운
이퀄 A하고 B하고 같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같다를 프로그래밍에서는 A하고 B하고 같으냐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equal는 이 부호는 프로그래밍에서는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 메모리 공간에 집어넣으세요. 대입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같은 의미 있는 연산 부호는 같느냐 하고 같은 거는 두 개짜리 같으냐를 사용을 합니다. 이때 어,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느낌표 equal, 같지 않다 이거하고 똑같은 프로그래밍은 느낌표 equal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입 연산자는 10하고 20하고 더한 결과 30을 리절트에 넣어라 라고 하는 거고 두 개가 비교 연산은 같으냐 지금 화면상으로는 길게 이꼴되어 있는데 이런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절트가 30이라고 할 때 결과 10하고 같으냐 같으면 우리가 true 틀리면 false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배우게 될 배어문에는 반드시 비교 연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비교 연산은 다른 말로 관계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비교 연산은 큰가, 작은가, 이렇게 같은가와 같이 각 항의 관계를 비교하는 연산자입니다. 이때 결과는 true, false의 논리값이 나옵니다. 비교 연산자는 어, 앞으로 배울 제어문에 모르면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을 비교하는 때 크냐, 리절트가 10보다 크느냐, 어, 리절트가 10보다 작으냐,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 같지 않다. 그래서 항상 헷갈릴 때는 같지 않다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꼴이 뒤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교 연산의 이그젠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절트는 10을 집어넣고 리절트하고 10하고 같으냐? 그러면 is true. 그러면 같으니까 이 값은 true가 되겠죠. 화면에 출력합니다. 결과는 is true 딱 하면은 true 결과가 나옵니다. 리절트는 10보다 크느냐? 사실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false 나올 겁니다. 10보다 작으냐? 이것도 false 이렇게 나옵니다. 크거나 같으냐? 같은 거에 맞는 거죠. true 나옵니다. 같거나 같으냐? 이것도 true, 같은 거에 true가 되는 거죠. 같지 않다, 아니죠. 10하고 true하고는 같습니다. 근데 같지 않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false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의 런 모듈 했더니 결과가 쫙 나옵니다.
다음은 복합 대입 연산자입니다. 대입 연산에서 복합 대입 연산자가 있는데요. 복합 대입 연산은 중복되는 항을 줄여주는 기능을 해줍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는 누적 연산자라고도 하며 대입 연산자의 소스 코드를 줄여줍니다. 예를 들자면 count 여기 나와 있죠. value에다가 10을 더해 라고 하면 이 value라고 하는 어, 변수가 두 번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 호출되는 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value에다가 플러스 10 한 거를 그 결과값을 value에 저장해 이런 거를 할 때 복합 대입 연산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더하기를 해서 누적해, 리절트에서 10을 빼서 누적해, 곱해서 누적해, 나눠서 누적해, 나머지 누적해 이렇게 연산을 우리가 수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입 연산자는 대신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단순히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합 대입 연산자는 더하기 연산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산술 연산자와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 형태의 복합 대입 연산자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에 대한 연산 실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절트에는 10을 넣습니다. 10을 누적해서 리절트에 넣어 했더니 리절트는 20. 리절트에서 10을 빼 했더니 리절트 20에서 10을 뺀 겁니다. 그래서 리절트는 결과는 10. 10에다가 10을 곱해서 다시 리절트에 넣어. 그러면 100. 100을 10으로 나누었을 때 실수값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결과는 10. 그럼 10을 1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같이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나머지 연산자를 하나 줄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프린트하는 것도 하나 줄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했더니 실수 형태 결과가 잘 모르겠으니까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봤더니 하나 나누었을 때는 실수형 값이 나온다는 거. 두 개 나누게 했을 때는 결과가 정수형이라는 거.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 리절트가 10이기 때문에 10을 나누면 1.0이 된다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논리 연산자는 다음 시간에 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